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성적표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예. 서울 지역에서 치러진 이번에 한 개의 구청장 선거이긴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선거로 보여주신 민심을 저희는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사실 분골 쇄신하는 마음으로 혁신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희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도 어제 선거 결과가 11시쯤 발표되면서부터 잠을 제대로 못 이루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이제 그 정부 심판론을 이제 선거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10대 10% 중반 아니면 한 번은 30% 심지어까지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상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했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강서 선거 같은 경우는 가벌병 3분의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1년 4개월 정도 구청장을 하기 전에 16년간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 구청장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이 뭐였느냐 하면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다른 방향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힘 있는 구청장 이렇게 해서 강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저희가 그 거대 야당의 어떤 여당 그 입법 폭주라든지 민생 발목잡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야당 심판론을 일찍 제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대, 30대 청년들의 주거가 아마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선거 공약에 보면은 빌라를 아파트로 이렇게 선거 공약을 냈는데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집이 없는 청년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걸 못 낸 것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이고 또 그 결과로 이번 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가 본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선거 결과들을 보면 강서구는 오히려 스윙보터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20대 총선에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3개 지역구 모두에서 승리를 했지만 네. 지방선거 2022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큰 격차로 또 승리를 했고 대선에서는 3%도 안 되는 차이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지만 또 바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둔 그런 민심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저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 선거 때는 저희가 좀 많은 격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후보 지난 구청장 선거 때는 저희가 한 5% 정도밖에 못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저희 그쪽에서 저희가 좀 많은 격차로 이기게 된 거는 사실 그때 선거 자체가 왜 벌어졌느냐를 생각해 보면 박원순 시장의 성비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이겼던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보궐선거는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가벌병에 저희 조직이 지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선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다면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도부회의 또 의원총회가 잇따라 소집됐는데 양 의원님 어떤 대책들이 좀 논의되고 있고 또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지도부 내부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요. 사실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김행 후보의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도권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그 위기 부분에 대한 것 등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혁신위와 같은 우리 당을 혁신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 김기현 당대표가 함께 맡고 있는 인재 영입에 관한 부분도 결국은 선거는 인물로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재 영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 선거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뭐 짜는 그런 이제 선거전략위원회 같은 그런 것 등의 이름은 저도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밀한 준비를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 중간에 이제 부산에 있는 우리 해운대 의원님 한 분이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여야의 사실은 파장이 좀 일었는 것처럼 저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마음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혁신 이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김해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늦어도 한참 늦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청문회를 박차고 나온 그런 때에 깨끗하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으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적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제 와서 사퇴를 하면서 그것도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켜보고 결정을 했다는 그런 뭐 입장을 냈던데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금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임명을 강행을 했을 것인지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지만 그 자질과 도덕성 측면에서 이미 국민적인 검증이 끝난 그런 장관 후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진즉에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했어야 될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지점에 조금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주랭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아마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정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한 이후에 이석해서 국회에 대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행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부분은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임명을 거전해 임명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이번 보궐선거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영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민주당의 리더십은 확고하고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를 정면으로 돌파를 하면서 우리 당이 새롭게 원내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리더십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 독선과 오만에 대한 그런 심판의 흐름 속에서 보다 더 민생을 챙기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충실하게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그러면 송익표 원내대표가 보니까 오늘 선거 승리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뭐 총리 해임 또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절한 인사 철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앞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인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후보자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후보 공천의 과정.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지나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또 공천까지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일찍이 요구를 했던 국정 기조 전면적인 전환 그리고 총리 해임을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 이런 요구들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 취임과 함께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뭐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여기 계속 이제 야당에서 약간 이제 선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그 대표의 영장 기각이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냐. 죄가 없는 것을 이제 검찰에서 무리하게 이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쭉 들어보시면 사실은 그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상당한 부분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사실은 그 요지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 독재라고 하면 지금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독재처럼 윤석열 정부가 뭐 특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영장이 기각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독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총리 해임안 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해임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파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우리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정적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법적 리스크를 아는 야당의 대표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뭐 다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편안하게 자기중심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죄가 있고 없고 문제는 재판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1야당의 대표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인신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자체가 검찰 독재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이 명확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구속 기소를 해야 될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백현동 뭐 요새도 나왔지만 불구속 기소를 아마 검찰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총선 전에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가 마지막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다면 여야의 총선 준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라고 저희들은 결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정말 민생의 어려운 현장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저희 민주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혁신하고 또 국민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총선에서 승리의 전망도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오만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민생이라든지 지금 세계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뭐 그 에너지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그 분쟁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가 북한의 어떤 지금 경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9.19 합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수도권에 정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그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도 통해서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민생, 경제, 안보 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챙겨가는 모습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 총선 전략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총선 전략이라는 것이 인물 그러니까 공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합뉴스 TV 저희 연합뉴스 TV가 어제 발표한 연합뉴스와 공동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거주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유권자의 53.3%가 다른 인물을 뽑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뽑겠다라는 응답은 27.7%에 불과했는데 두 분 모두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결과가 딱히 달갑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차기 총선을 좀 대비하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우선 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도한 정쟁 뭐 그 야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사실 과도한 정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정치적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제대로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대 총선에 있어서 저희가 인물을 영입을 할 때 국민들께서 신선하다. 그리고 저렇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저런 후보가 왔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유영덕 의원님. 저도 이렇게 초선 의원인데요. 지역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늘 이 죄송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의 역할을 정치가 해야 되고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그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 민주주의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국회 권력, 입법부에 대한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집권 여당도 소위 대통령실의 어떤 하명을 받아서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출장소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고요. 또 야당도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야를 떠나서 소위 국민들이 그 정치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한 어떤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금희 의원께서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서 어떤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 을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이번 선언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에 좀 불을 댕기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양금희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님의 수도권 출마를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고 사실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나온다 이런 하바평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정청래 의원이 자기 그 PR을 위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직 이거는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러면 중진 의원님들이 다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선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선거를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물들을 수도권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는 전략적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영남권에 저희 당으로 말하면 영남권이고 또 야당으로 말하면 호남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중진 의원들은 그럼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아마 이렇게 또 자발적이어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의 결정은 신선하고 혁신적이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저희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네, 예. 의원님. 이게 중진들의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지만 또 성공을 하면 일거의 스타급 맞습니다.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김부겸 총리가 그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러셨었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을 하신 홍익표 대표님 같은 경우에 3선 의원이신데 서초을로 험지 출마를 자진해서 하셨고 또 4선인 우상호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양금희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중진들의 험지 출마 이것도 결국 우리 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내년 총선 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민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할 테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물 혁신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내년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흘째인데 두 분께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여의도 펀치를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 먼저 윤영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탓, 남 탓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발 좀 전 정부 탓, 남 탓 하지 말고 본인들이 세운 국정 기조와 목표에 맞게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그런 자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쉽게도 이번 주 진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전 정부 탓, 남 탓을 하고 있어서 야 이게 언제 좀 그 정부가 본인들의 그 성찰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어떤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양금 의원님. 저는 이제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사실 국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산중이 같은 경우도요.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이 있는데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 정책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상황이고 그중에 좋은 정책들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국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감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뭐 통계 조작이라든지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인한 LNG의 발전량이 많다가 보니까 LNG 수입 급등으로 인한 전기 요금의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등을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는 우리가 지난 정부 탓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민생을 더 편안하게 하자. 이게 사실은 저희의 기조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양금희 의원님 방금 말씀이 참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거든요. 따라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텐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당은 수비하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문제점 짚어내기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서로 여야 간에 그 대치된 상황으로 자꾸 비춰지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본래 갖고 있는 그런 취지가 조금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언론 쪽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정책 대결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부분의 정책에 있어서 개통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고쳐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유수화가 되지 않고요. 이게 정쟁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들만 사실 이제 유수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국회에서 일어나는 국감장에서는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